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승화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정지영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메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균질화 이론 기반의 복합재 유효거동 예측 및 전이학습의 적용 연구를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질화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물리 현상에서의 균질화 이론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비선형 복합재에서 균질화 이론의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이학습을 통한 균질화 이론의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균질화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균질화 이론은 다상의 물질로 구성된 복합재를 단일의 균질한 물질로 치환하여 유효 거동을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복합재는 왜 중요할까요? 복합재는 서로 다른 물성치를 갖는 물질들로 구성된 재료로 단일 재료에 비해 우수한 물성을 나타냅니다. 복합재는 다양한 형태의 강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티클, 파이버, 플레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강화체가 사용됩니다. 복합재는 항공, 자동차, 고체 추진체, 위성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합재의 유효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합재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모델링할 때에는 이러한 복합재를 단일 물질로 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복합재의 유효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실험, 유한요소 방법, 이론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셸비 솔루션 기반의 균질화 이론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셸비 솔루션 기반의 균질화 이론은 빠르고 계산 비용이 작으며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균질화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첨자 0은 모재를 의미합니다. 1은 강화체를 의미합니다. 입실론 0는 모재의 스트레인을 의미하고 입실론 1은 강화체의 스트레인을 의미합니다. 시그마는 스트레스이고 L은 4차 스티프니스 텐서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스티프니스 텐서는 오른쪽과 같은 구성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I는 4차 아이덴티티 텐서를 의미합니다. 위에 반은 부피 평균을 의미하고 L effective는 복합재의 유효 4차 스티프니스 텐서를 의미하며 이는 부피 평균된 응력과 스트레인 간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선형 영역에서 다양한 균질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셸비 방법, 모리타나카 방법, 디퍼런셜 방법, 더블 인클루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셸비 방법입니다. 이셸비 방법에서는 모재 내의 스트레인 필드가 외부에 가한 스트레인으로 유니폼하다고 가정됩니다. 때문에 매우 작은 입자 부피비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루스 솔루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셸비 방법에서 복합재의 유효 스티프니스 텐서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T1은 컨센트레이션 텐서이고 S는 이셸비 텐서입니다. 이 이셸비 텐서는 모재의 물성치와 입자의 형상에 관한 함수입니다. 다음은 모리타나카 방법입니다. 모리타나카 방법에서는 모재 내 스트레인 필드가 모재 내 스트레인 필드의 부피 평균으로 유니폼하다고 가정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입자 간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고려되기 때문에 입자 부피비 20%까지 타당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리타나카 방법에서 복합재의 유효 스티프니스 텐서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자의 부피비가 조금 더 클 때 적용할 수 있는 균질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방법은 모재에 아주 적은 양의 입자를 추가하고 앞서의 이셸비 방법이나 모리타나카 방법을 이용해 이러한 복합재를 균질한 물질로 치환합니다. 여기에 아주 적은 양의 입자를 다시 추가하고 균질화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원하는 부피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음은 더블 인클루전 방법입니다. 더블 인클루전 방법은 기존의 컨센트레이션 텐서와 모재를 입자로 보고 입자를 모재로 보았을 때의 컨센트레이션 텐서를 계산하여 두 컨센트레이션 텐서를 인터폴레이션하여 컨센트레이션 텐서 T1을 계산합니다. 이때 인터폴레이션 펑션 감마는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다양한 꼴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팅 파라미터의 성격을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셸비 텐서는 모재의 물성치와 입자의 형상에 관한 함수입니다. 다음은 이셸비 텐서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L0는 모재의 물성치를 반영하고 A1, A2, A3는 X, Y, Z축 입자의 반지름입니다. 이셸비 텐서는 위의 식을 수치적으로 적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인 모재가 등방성이고 입자가 구형일 경우 이셸비 텐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이셸비 텐서는 입자 형상이 구형이거나 프롤레이 스피로이드거나 오블레이드 스피로이드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복합체에서 많은 강화체들은 타원체 형상이 아닙니다. 균질화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비타원체 강화체들은 동일한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는 타원체로 근사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버는 동일한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는 프롤레이 스피로이드로 근사됩니다. 또한 플레이크나 플레이틀렛 형상은 동일한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는 오블레이 스피로이드로 근사됩니다. 복합체의 합성에 있어 계면에서의 결함은 불가피합니다. 균질화법에서 계면에서의 결함을 모사하는 방법에는 인터페이스 방법과 인터페이즈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방법에서는 계면에 가상의 스프링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스프링 상수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페이즈 모델에서는 계면에 가상의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가상의 물질의 두께와 물성치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균질화법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습니다. 입자의 부피비가 커짐에 따라 입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입자 내의 유니폼 필드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은 오차를 야기합니다. 또한 균질화 방법은 입자 형상이 불규칙적일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균질화 방법은 파단과 관련된 스트렝스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질화 이론은 컨티뉴엄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물리 현상에서의 균질화법의 적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균질화 이론은 수학적 상사성을 이용해 다양한 물리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스트레인, 스티프니스의 관계는 전기전도에서 전류, electrical field, 전기전도도의 관계에 대응됩니다. 또는 열전도에서 heat flux, temperature gradient, 열전도도의 관계에 대응됩니다. 이 밖에도 dielectrics, magnetism, diffusion, flowing porous media 등 다양한 물리 현상으로 균질화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균질화 방법은 입자들이 특정 오리엔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드로잉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입자들은 특정 방향으로 배향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향 분포는
파라미터 k를 통해 모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가 0일 때는 완전히 랜덤한 오리엔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 k가 무한대일 땐 완전히 정렬된 배향을 의미합니다. 균질화법을 이용해 배향 정도나 입자의 부피비, 입자의 에스펙트 레이쇼에 따른 복합제의 유효 영스 모듈러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균질화법은 복합제의 열적 거동을 예측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연구는 모재 내에 단일 입자가 포함되었을 때 복합제의 유효 열적 거동을 예측한 연구입니다. 선은 이론적 예측 결과를 의미하고 마커는 유한요소 해석 값을 의미합니다. 선으로 표현된 이론적 예측과 FM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리퀴드 메탈 컴포짓에서 유효 열 전도도를 예측한 연구입니다. 리퀴드 메탈 파티클과 함께 서페이스 텐션이 고려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셸비 방법, 오리타나카 방법, 더블 인클루전 방법, 디퍼런셜 방법과 실험 결과가 비교되었습니다. 아래는 서페이스 텐션을 고려했을 때 복합제가 변형함에 따라 유효 열 전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균질화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물리 현상이 결합되어 있는 멀티 피직스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전 물질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면 열저항과 계면 전기저항이 존재할 때 균질화 방법으로 열전 특성을 예측하고 유한요소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론적 예측과 유한요소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전 물질의 경우 탄성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를 탄성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면저항이 존재할 때 균질화법을 이용해 앞전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균질화법은 복합제의 기계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질화 방법은 수학적 상사성을 이용해 열전도, 전기전도, 열전, 압전과 같은 다양한 물리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선형 복합제에서의 균질화법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이 스트레인 레이트에 따라 응력 거동이 달라지는 스트레인 레이트 디펜던트한 거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모플라스틱 폴리머들은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거동을 보입니다. 또는 고무와 같은 일라스토머 컴포짓들은 비스코 하이퍼일라스틱 거동을 보입니다. 유한요소 방법으로 이러한 비선형 거동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계산 비용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비선형 영역에서 균질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영역에서 비선형 거동을 갖는 복합체의 유효 거동을 예측하는 이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Correspondence Principle, Incremental Sequent 방법, Incrementally Affine 방법이 그 예입니다. Correspondence Principle은 라플라스 칼슨 도메인에서 균질화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라플라스 칼슨 도메인에서의 역변환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시퀀트 방법은 가상의 시퀀트 모듈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단축 인장에만 적용 가능하고 예측이 스티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경우 다양한 로딩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이 너무 스티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축 인장, 다축 인장, 반복 인장 등 다양한 로딩 조건에서 복합제의 유효 거동을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을 개선하여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재의 유효 거동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스티프한 예측은 매 스트레인 스텝에서 누적 응력의 관계를 보정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재료 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거동에서 스트레인은 비스코일라스틱 스트레인과 비스코플라스틱 스트레인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응력은 볼츠만 적분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등방성 물질의 스티프니스 텐서는 다음과 같이 시어 모듈러스와 벌크 모듈러스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시어 모듈러스와 벌크 모듈러스는 푸르니 시리즈 꼴로 나타납니다. 릴렉세이션 모듈러스와 릴렉세이션 타임은 비스코일라스틱 특성을 나타내는 물성치들입니다. 다음은 비스코플라스틱 영역에서의 모델링입니다. 일드 펑션은 분미세스 응력에서 항복 응력과 하드닝 스트레스를 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드닝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파워 로꼬를 고려하였습니다. K는 하드닝 모듈러스이고 N은 하드닝 익스포넌트입니다. Accumulated Plastic Strain은 플라스틱 스트레인 레이트를 적분하여 계산됩니다. 플라스틱 스트레인 레이트는 일드 펑션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비스코플라스틱 펑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스코플라스틱 펑션은 다음과 같은 파워 로꼬를 고려했는데 여기서 카파는 비스코플라스틱 모듈러스이고 M은 비스코플라스틱 익스포넌트입니다. 다음은 기존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수식을 정리해 놓은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일드 박사님의 2013년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매 스트레인 스텝에서 계산된 응력 증분이 누적되어서 응력값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선형 거동에서는 모듈러스 변화와 입자의 형상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은 이러한 모듈러스 변화와 입자 형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응력 증분만을 누적하였기 때문에 스티프한 예측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누적된 응력의 컨시스턴시를 고려하여 새롭게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을 적용하는데 한 가지 가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시간 tn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상태는 왼쪽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예측을 위해 시간 tn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상태를 오른쪽과 같이 선형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왼쪽은 기존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에서 나오는 텀이고 오른쪽은 새롭게 어답티브 스킴에 의해 추가되는 텀입니다. 균질화 이론에서는 모젠의 스트레인 필드가 유니폼하다고 가정되는 반면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살펴보면 실제로는 입자 주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력 집중으로 인해 항복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론적 예측에 비해 유한요소 해석에서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인 필드의 넌 유니포미티는 1차 균질화법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인의 넌 유니포미티는 입자의 부피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자의 부피비가 증가함에 따라 모재의 항복 응력을 강제로 낮추어주는 일드 리덕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이론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합재를 가정하였습니다. 모재는 폴리카보네이트 물성을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입자는 글래스의 물성치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오른쪽과 같은 FCC 구조의 RV를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면에 periodic boundary 컨디션을 부여하였고 스트레인 레이트로는
5, 0.5, 0.005를 사용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을 위해 다양한 로딩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비스코일라스틱 복합체, 일라스토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체,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체의 단축 인장 조건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체의 반복 인장과 바이액실 로딩 조건을 가했습니다. 우선은 모재의 항복 응력을 무한대로 설정하여 비스코일라스틱 거동을 모사하였습니다. 왼쪽은 기존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예측 결과이고 오른쪽은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예측 결과입니다. 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론적 예측 결과이고 마커로 표현된 것이 유한요소 해석 결과입니다.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에서는 이론적 예측이 유한요소 값에 비해 스티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에서는 이론적 예측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를 0으로 설정하여 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거동을 모사하였습니다. 왼쪽은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만 적용하고 일드 리덕션은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고 오른쪽은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과 일드 리덕션을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왼쪽에서는 일드 리덕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요소 결과에서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자의 부피비가 커지면서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드 리덕션 방법을 같이 적용한 예측 결과에서는 입자 부피비 5%, 15%에서 모두 이론적 예측과 유한요소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체의 단축 인장 조건이 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왼쪽은 마찬가지로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만 적용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과 일드 리덕션을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드 리덕션을 적용하지 않은 예측 결과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에서 항복이 먼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드 리덕션을 같이 적용하게 되면 부피비 5%와 15%에서 모두 이론적 예측과 유한요소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예측 결과이고 오른쪽은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예측 결과입니다. 선은 이론적 예측 값을 나타내고 마커는 유한요소 해석 값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 값에 비해 스티프한 예측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은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의 복합체에 반복 인장을 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과 일드 리덕션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고 이때 스트레인 레이트는 0.5였습니다. 왼쪽은 한 사이클 돌았을 때의 결과이고 오른쪽은 두 사이클 돌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입자의 부피비는 15%였습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이론적 예측과 FM 값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체의 바이액실 로딩을 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답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과 일드 리덕션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X축과 Y축으로 동일한 인장이 가해졌을 때 다양한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해 이론적 예측과 유한요소 결과가 잘 맞았습니다. 이때 부피비는 15%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바이액시얼 로딩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X축으로는 인장 조건을 부여하고 Y축으로는 동일한 크기의 압축을 가해 주었습니다. 왼쪽은 X축 방향의 유효 응력 거동이고 오른쪽은
Y축 방향의 유효 응력 거동 예측 결과입니다. 부피비 15%에 대해 이론적 예측과 유한 요소 결과가 두 경우에서 모두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은 비스코일라스틱, 일라스토 비스코플라스틱,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복합재에 대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축 인장, 반복 인장, 다축 인장 등 다양한 로딩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댑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은 대변형 영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변형 영역에서 비스코 하이퍼 일라스틱 복합재를 고려하였습니다. 복합재는 반복 인장 조건 하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왼쪽은 스트레인 레이트 500% per minute 일 때의 결과이고 오른쪽은 0.5% per minute 일 때의 결과입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이론적 예측값과 FM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축과 Y축에 임의의 변형 프로파일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빨간색 선은 X축으로의 유효 거동을 의미하고 파란색 선은 X축으로의 유효 거동, 파란색 선은 Y축으로의 유효 거동을 의미합니다. 위는 입자 부피비 5%일 때의 결과이고 아래는 입자 부피비 10%일 때의 결과입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이론적 예측과 유한 요소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코 하이퍼일라스틱 복합재에 계면 결함이 있을 때의 예측 결과입니다. 여기서 베타는 가상의 스프링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다양한 값의 베타에 대해 이론적 예측과 유한 요소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인 레이트는 500% per minute이고 입자의 부피비는 15%였습니다. 어댑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은 대변형 영역에서 비스코 하이퍼 엘라스틱 복합재에 대해서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균질화법은 비스코 일라스틱, 비스코 플라스틱, 비스코 하이퍼 일라스틱 복합재와 같은 비선형 복합재의 유효 거동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이학습을 통한 균질화 이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질화 이론은 입자의 부피비나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질 때 눈에 띄는 오차를 동반합니다. 또한 입자의 형상이 불규칙적일 경우 균질화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균질화 이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복합재의 유효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균질화 방법, 유한 요소 방법, 실험, 그리고 심층 신경망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균질화 방법은 계산 비용이 싼 반면에 입자의 형상이 타원체가 아니거나 에스펙트 레이쇼가 크거나 부피비가 높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 방법의 경우 적절한 모델링이 동반되면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재료의 비선형성이 높아지거나 구조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계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의 경우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층신경망을 활용한 방법의 경우 모델이 한번 학습되면 즉각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각의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복합재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론적 접근과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결합하여
균질화 이론과 전이학습 방법을 접목하였습니다. 균질화 이론을 활용한 전이학습 방법을 제안하여 심층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라스토플라스틱 복합제가 고려되었습니다. 일라스토플라스틱 거동에서 스트레인은 일라스틱 스트레인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응력과 스트레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등방성 물질일 경우 스티프니스 텐서는 쉬어 모듈러스와 벌크 모듈러스로 표현됩니다. 일드 펑션은 본미세스 응력에서 항복 응력과 하드닝 스트레스를 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드닝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파워로 꼴이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서 K는 하드닝 모듈러스이고 N은 하드닝 익스퍼넌트입니다. 여기서는 일라스토 플라스틱 복합제를 고려했지만 비스코일라스틱이나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비선형 물질 시스템으로 본 방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전략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계산 비용이 낮은 대량의 균질화 데이터로 심층신경망을 한번 학습하고 정확도는 높지만 적은 유한요소법 데이터로 심층신경망을 파인 튜닝하여 전이학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합체의 구성 특성을 인풋 파라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균질화법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단축 인장 조건을 가정하였습니다. 생성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들은 PCA를 통해 차원 축소되었습니다. 균질화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을 모델 A라고 하겠습니다. 모델 A에서 유한요소법 데이터로 전이학습이 적용된 모델을 모델 B라고 하겠습니다. 학습된 모델 A와 모델 B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한요소 해석 결과 대신 실험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균질화 방법을 위해 앞서 소개해드린 어댑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드 리덕션 방법 또한 같이 적용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댑티브 인크리멘탈리 어파인 방법을 균질화 방법으로 선택하였지만 전이학습 방법론은 다양한 균질화 방법과 결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FCC 구조의 RV가 고려되었습니다. 입자 형상은 타원체로 가정되었고 왼쪽은 에스펙트 레이쇼 1일 때 형상이고 오른쪽은 에스펙트 레이쇼 10일 때의 형상입니다. 심층신경망을 위해 인풋 파라미터로는 모제의 부하성비, 모제의 항복응력, 모제의 하드닝 모듈러스, 모제의 하드닝 익스퍼넌트, 입자의 영수 모듈러스, 부하성비, 입자의 에스펙트 레이쇼, 입자의 부피비가 고려되었습니다. 모제의 영수 모듈러스는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처리되었기 때문에 따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인풋 파라미터의 레인지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아웃풋으로는 101차원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고려하였습니다. 이 101차원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PCA를 통해 10차원으로 차원 축소되었습니다. 심층신경망은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드 서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유닛 레이어의 수, 뉴런의 수,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때 유닛 레이어는 덴스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계산 비용이 싼 대량의 균질화 데이터로 심층신경망을 한번 학습하고 정확도가 높지만 적은 유한요소 데이터로 심층신경망을 파인 튜닝하여 전이학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균질화 데이터는
59,500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FM 데이터로는 2,000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PCA 과정에서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차원은 10이 사용되었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복합체들은 단축 인장 조건 하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균질화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을 모델 A라고 하겠습니다. 전위 학습을 적용한 모델을 모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요소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을 모델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위학습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 B와 모델 C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타원체 입자 강화 복합체에서 모델 B와 모델 C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최대 오차 히스토그램의 결과입니다. 30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위 학습을 적용한 모델 B에서 유한요소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 C에 비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모델 C에서 최대 오차를 갖는 경우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전위 학습을 적용한 모델 B는 유한요소 값을 잘 예측하는 반면에 모델 C는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습니다. 균질화 방법은 강화체 형상이 타원체가 아닐 때 오차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개해드린 균질화법을 활용한 전위학습 방법론은 입자 형상이 타원체가 아닐 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섬유강화 복합체 형상을 고려했습니다. 왼쪽은 에스펙트 레이쇼 1일 때의 형상이고 오른쪽은 에스펙트 레이쇼 10일 때의 형상입니다. 다음은 입자강화 복합체에서 모델 B와 모델 C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최대 오차 히스토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3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위학습을 적용한 모델 B의 경우에서 모델 C에 비해 예측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은 모델 C가 최대 오차를 갖는 케이스들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위학습을 적용한 모델 B는 유한요소 해석값을 잘 예측하는 반면에 모델 C는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이나 실험 데이터가 적을 때 대량의 균질화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위학습 기반의 복합체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강화체의 경우나 다양한 물질 시스템, 로딩 조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균질화 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낮은 계산 비용으로 복합체의 유효 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균질화 이론은 수학적 상사성을 이용해 다양한 물리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균질화 방법은 비스코일라스틱, 비스코플라스틱, 비스코하이퍼일라스틱과 같은 비선형 영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질화 이론과 전위학습 기법을 결합하여 심층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유승화 교수님, UC 루베인의 도구리 교수님, 이상윤 박사, 김영수 박사는 균질화 이론의 전문가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님께서 이제 균질화 방법을 활용한 이제 모델 B의 경우에서 DNN의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게 맞지 않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의 근거는 이제 학습에 불필요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균질화 이론을 섞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000개의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심층신경망을 학습하기에는 매우 적은 데이터 양이었습니다. 특히나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전을 고려했을 때 2000개의 데이터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균질화 이론이 물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떤 메커니즘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B와 모델 C에서 동일하게 유한요소 데이터 2000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B와 같은 경우는 먼저 균질화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제 유한요소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면은 모델 C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개수의 2000개로만 이제 DNN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계산 비용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균질화 이론이랑, 유한요소 데이터랑, 계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은 한 1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100대 1이라고 하면은, FEM 데이터에 한 500개 정도가 추가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델 B와 모델 C의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2000개의 유한요소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모델 B에는 59,500개의 균질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B가 더 잘 맞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제 심층신경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좀 더 대량의 균질화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이제 입자가 모재보다 스티프할 경우 부피비가 증가하면 복합제가 더 스티프해진다. 아니면 입자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증가하면 복합제가 더 스티프해진다. 이러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균질화 데이터로 어느 정도 심층신경망이 학습했다고 보기 때문에 모델 B가 더 잘 맞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나요? 어, 이 연구는 여기 어, 이 연구는 지금 엔지니어링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 저널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넣지 않았는데 리뷰어들이 이제 분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이 방법이 단축 인장이 아닌 반복 인장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진행해서 반복 인장에 대해서도 잘 맞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모델 C는 2000개의 데이터로 학습하고 모델 B는 균질화 데이터 59,500개로 학습하고 그리고 유한요소 데이터 2000개로 파인 튜닝하고 모델 C는 예를 들어 계산 비용이 100대 1이니까 2595개의 데이터로 학습했다면은 조금 더 클리어한 비교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 연구의 취지는 균질화 데이터로 그렇게 메커니즘의 근간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유한요소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어떤 모재가 있고 모재보다 스티프한 입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풋, 네네, 맞습니다. 리그레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리그레션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떤 스티프한 입자가 있을 때 부피비나 에스펙트 레이쇼가 증가하면은 스트레스 거동이 스티프해진다. 이런 리그레션 부분을 균질화 데이터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유한요소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메커니즘을 배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리그레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은 이제 스티프한 입자가 증가하면은 복합제 유효 거동도 스티프해진다. 이러한 관계를 균질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